지금부터 교육 개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내빈 소개가 있겠습니다. 교육에 앞서 참석하신 내빈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김병수 소장님이 참석하셨습니다. 예, 그리고 김천포도의 고문님으로 계시고 전 시장님이신 박호생 고문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유로봉일 부회장님께서 포도회를 안녕하십니까, 청금농장입니다. 오늘은 샤인머스켓 재배 특별교육 현장에 왔습니다. 오늘 강의는 40년간 포도 외기를 걸어오신 농업 마이스터이신 조우현 행복포도원 대표님께서 강의해 주시겠습니다. 끝까지 보시면 아주 유익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함께 보시죠. 포도대학뿐만 아니라 결국 마이스터대학 교수님으로도 지금 계십니다. 늘 저희 연구문과에 교육이 있을 때마다 참석하셔서 아낌없이 조언을 해주고 계십니다. 조우현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우리 인천 포도회 주관으로 교육을 한 게 별로 없습니다. 오늘은 우리 인천 포도회에서 주관해서 하는 교육이고, 앞으로도 이제 이런 교육을 많이 자주 할 걸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농사 지으면서 농사 짓는 방법은 여러 가지잖아요. 그래서 정답은 없다 그럽니다. 목적은 단 한 가지, 돈을 위해서 우리가 농사를 짓고 있죠. 근데 나만 돈이 되면 되는가요? 내가 농사 지은 것 다른 사람이 먹는 사람 입장도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줘야 되잖아요. 샤인머스켓 드롭에서부터 대한민국 전역에 포도 농사 안 짓는 데가 없습니다. 제가 강의 다닌 것만 해도요, 거제도부터 시작해서 강릉, 원주, 저 북쪽에까지 전국에 걸쳐서 포도 농사를 다 짓고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특별히 이제 과거에 우리가 농사짓는 캠벨이나 거봉이나 자욱이 아니고 거의 다 샤인이죠. 아까 소장님 말씀하셨습니다만 샤인 품종만 해도 지금 50%를 넘어섰습니다. 전체 우리 포도 품종 중에. 이제 너도나도 할 것 없이 거봉 캠벨 패내고 샤인으로 바꾸고 타 작목에까지, 심지어 성주 같은 데는 그 참외 전문 농지잖아요. 참외 주산지. 성주 같은 데도 참외 치우 뿌리고 샤인으로 바꾸는 사람도 있고, 고령 딸기 이런 데도 그렇고, 제가 다 강의를 가봐서 알아요. 새로 농사 짓겠다고 시작해서 들어오는 사람들이, 교육받는 사람들이 거의 다 저뿌리, 거의 신규 농민이었으니까요. 이러다 보니까 전국적으로 포도 농사, 샤인머스켓 없는 데가 없을 정도로 지금 농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이 이제 생산량이 불어나고, 면적이 늘어나고 불어나고 하다 보니까 돈을 잘 많이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금년에 특히 이제 추석이 거의 한 달 땡겨졌잖아요. 9월 10일 아니었습니까? 샤인머스켓 수확 기간이 노지 재배 정상적으로 하면요, 8월 말이나 9월 초 이래 되면 정상인데, 우리는 그렇게도 못 따요. 왜냐하면 너무 많이 달아가지고 익지도 않은 포도가 딸 수가 없으니 자꾸 미룰 수밖에 없고, 정상적으로 포도를 딴다면은 9월 말이나 10월 초가 돼야 되는데 9월 10일 추석을 맞추려고 8월 말에 포도를 딴단 말이에요. 노지 재배를. 앞으로 우리 어떻게 팔아먹을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 각자 자기의 가슴에 손을 얹고 나는 여기에서 자유롭다, 그런 사람 몇 명이나 있나요? 우리 다 공범입니다. 맛없는 포도 나는 못 먹으면서 따냈잖아요. 새파란 포도니까 익었는지 안 익었는지 모르니까 소비자들한테 속에 팔았잖아요. 다 우리 잘못이에요. 샤인머스켓 포도 10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하는 좋은 품종입니다. 샤인머스켓 포도 진짜 맛있는 포도입니다. 당도가 18도에서 22도짜리입니다. 아마 18도 이상 되는 포도를 따신 분들 그리 많지 않을 거예요.
식감이 아주 아삭한 느낌의 포도. 씹으면 사각사각 씹히는 느낌이 있는 포도입니다. 그리고 무액재배를 했으니까 씨도 없고 껍질째 먹을 수 있으니까 얼마나 편리해요. 요즘은요, 젊은이들이 귀찮은 건 안 한답니다. 참외 깎아 먹으니까 잘 안 먹어요. 복숭아 씻어 먹어야 되니까 잘 안 먹어요. 그래서 그래도 좀 팔렸던 게 샤인머스켓 나오기 전까지는 방울토마토예요. 방울토마토는 꼭지만 따고 그냥 먹으면 버릴 게 별로 없잖아요. 근데 포도는 껍질을 뱉어내야 됐었어요. 그래서 잘 안 먹어요. 휴대하고 다니기도 힘들어요. 근데 샤인머스켓은 껍질째 그대로 입에 따면 넘어가 되고 다 먹고 나면 줄기밖에 안 남아. 참 편하잖아요. 우선 그런 면에서 인기가 있고, 두 번째는 맛있어요. 진짜 맛있어요. 제대로 된 거 먹어보셨나요? 제가 2008년도에 일본 가가지고 일본에서 농사지은 샤인머스켓 처음 먹어봤어요. 포도도 처음 봤어요.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이야, 이런 포도가 세상에 있나? 그래서 그때부터 기를 쓰고 묘목을 어떻게 가져오려고 하는데 그 해는 안 주더라고. 그래서 다른 어떤 특별한 방법을 통해서 2009년도에 제가 묘목 2주를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집에 번식된 거예요. 정말 맛있는 포도예요. 그것만입니까? 네? 장점이 참 많아요. 단점보다는 장점이 훨씬 많아요. 포도랑 아까 말씀드렸지만 캠벨은 일주일입니다. 일주일에 다 따야 돼요. 거봉은 열흘에서 길어봐야 15일 이내에 다 따야 돼요. 아니면 탈납니다. 문제 생겨요. 수성 중이라도 터지거나 문제가 생겨요. 샤인은 다 익었어요. 18도 이상 맛있는 포도를 만들고 나서도 나무에 달려있는 상태로 한 달을 더 놔둬도 괜찮아요. 상품에 전혀 문제가 안 생깁니다. 그리고요, 저장해도 되잖아요. 교봉은 캠벨 작업은 한 달. 2달도 힘들어요. 이렇게 저장밖에 안 되는 게 샤인은 5개월 저장이 됩니다. 이러니 출하 조절이 얼마든지 가능하잖아요. 지금 막 쏟아져 나오고 있는 이 샤인이 그래도 요만큼이라도 유지되는 게 저장을 할 수 있으니까 그래요. 그리고 포도알이 잘 안 떨어져요. 떨어진다 해도 터지질 않아요. 그냥 떨어진 상태로 있어. 택배 해보셨나요? 알 빠져서 알이 빠졌습니다 소리 들어 터져서 다 죽이 됐습니다. 이런 소리 못 들었어요. 2016년도에는 278헥타였어요. 대한민국 전역에 샤인머스켓 심겨진 재배 면적이 278헥타였어요. 그런데 2017년도에는 472, 2018년도에는 953. 곱하기로 늘어갑니다. 곱하기. 배로 늘어가고 있어요. 이렇게 생산량이, 재배 면적이 이렇게 불어나는 예는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작업바람 불 때도 93년도, 94년도, 이때도 이렇지는 않았어요. 1헥타. 3,000평이죠. 3,000평. 1,000헥타면 300만 평이에요. 300만 평. 300만 평 상상이 되십니까? 넓이가. 2016년도에 278헥타가 1년, 2년, 3년, 4년, 6년 만에 5,192헥타. 이렇게 많이 불어나다 보니까 불어나는 만큼 생산량은 늘어났고 생산량이 늘어난 만큼 소비는 그만큼 늘어나야 되는데 소비는 자꾸만 위축돼 가는데 생산량은 자꾸 많아져 가요. 2022년도 심겨진 게 3년생 되는 2024년도에 쏟아져 나오는 양이 금년에 나온 양의 거의 배가 나온다니까요. 배. 포도가 왜 맛이 없을까요? 지금 우리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농사를 오래 지어보신 분들은 물론 아시겠지만은 거름을 많이 주고 좋은 거름을 많이 주면 포도가 맛있어지고 포도도 많이 딸 수 있고 그런 줄 알아요. 공장에 집을 짓고 생산품을 만들어내기 위한 장비들을 준비하잖아요. 요 단계까지가 비료할 일이에요. 거기서 나오는 생산물은 광합성 작용을 해서 만들어낸 탄수화물이에요. 이게 많아야 돼요. 비료는 꼭 필요합니다. 근데 필요한 한계가 있어요. 어느 수준 이상 더 넣으면 안 돼요.
왜 맛없는 포도가 나온가? 본인들도 다 알아요, 여러분들도. 많이 달면 안 되죠. 적당하게 달아야죠. 초등학교 2학년짜리 보고 쌀 한 가마니 짊어지고 가라 하면 갈 수 있나요? 힘이 좋아가지고 우선 몇 발짝 갈 수 있겠죠? 근데 목적지까지 못 가잖아요. 능력만큼 실어줘야 됩니다. 나무의 능력만큼. 열간에 2.5m일 경우에. 다 기둥 사이는 다 2m잖아요. 거의 다가. 비가림이든 하우스든 거의 다 2m 간격에 기둥이 하나 심겨 있습니다. 그럼 고기 한 나무씩 심거나, 젖목일 경우에 하나 건너뛰어서 4m에 하나 심거나, 이러잖아요? 그럼 2m 그 기둥 사이를 기준으로 보자고요. 여기에 700g, 한 송이 700g 기준이가 18송이가 달리면요, 2.5톤이 나와요. 2,500kg가 나온다고요. 그런데 18송이 다는 사람 아마 한 명도 없을걸요? 진짜 다는 큰데 거의 한 명도 없을 겁니다. 20송이가 달리면 2.7톤입니다. 20송이 달리면 2.7톤. 25송이 달리면 3.5톤. 30송이 달리면 4톤. 35개가 달리면 4.8톤. 거의 5톤에 육박합니다. 20송이 미만이면 맞아요. 돼요. 다 맛있는 포도 만들 수 있습니다. 관리를 잘해야죠, 물론. 그런데 2.7m 간격에 22송이면 2.8톤, 30송이면 3.8톤, 35송이면 4.5톤. 이걸 보시면서 아마, 와, 내가 이렇게 많은 포도를 달았었나? 이런 친구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감각 없이 그냥, 남들 그냥 하니까 나도 똑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큰 송입니다. 송이가 큰 거. 700g짜리 만들라고 그렇게 신신당부해도 사실은 그렇죠. 700g짜리 만들라고 했는데 내가 일부러 만들었나? 해다 보니까 800g 되고 1kg 넘었어. 그러죠. 물론 경험이 부족해서 아직 그럴 수는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이렇게 송이가 클 수밖에 없는 조건이 뭐냐 하면, 화수 정리할 때, 화수를 다듬을 때 너무 일찍 시작해서 그래요. 아직 다 퍼지지도 않은 아주 오디처럼 오불오불 붙은 거를 3cm 난고를 한다고 3cm를 난고 놓으면요, 이게요, 나중에 포도가 나면 1kg 200, 1kg 500 됩니다. 이 기준이 어딘가 하면 3cm 내지 3.5cm를 하라 했을 때의 그때의 기준이 어딘가 하면 포도송이에 꽃이 한두 개 올 때 이때 그렇게 만들면 700g 돼요. 근데 우리는 그거 훨씬 땡겨 하잖아요. 그럼 땡겨 했으면 그 뒤후에라도 좀 잘라줘야죠. 지베린 처리하기 전에 자르기 힘들면 지베린 처리하고 나서 바로 잘라줘야죠. 이게 중요합니다. 셋째는 비료를 너무 많이 해요. 특히 질소가 과다돼요. 질소가 많이 들어가면 나무는 웃자라게 되고 또 뒤에까지 늦자라게 되고, 늦자람이란 말은 더 안 자라야 될 때 계속 자란다는 얘기예요. 더 안 자라야 되는 시기가 언제입니까? 포도순이 쭉 나가다가 이제는 그만 자라야 될 때가 언제쯤이라고 보세요? 날짜가 아니고 포도 상태를 얘기했어요. 맞습니다. 연하기 시작되면요, 그때부터 비료합니다. 질소 들어가면 안 돼요. 그럼 뒤에까지 자꾸 자라, 연하기 이후까지도 자꾸 자라잖아요. 그게 자라게 되면 결국 열매로 보내줘야 될 양분을, 아까 말씀드렸죠? 탄수화물. 광합성 작용해서 만들어진 탄수화물이 열매로 축적되어져야지 열매가 당이 올라가고 단단해지고 향도 나오고 제대로 된 품질이 나오는데 다 뺏겨요. 자라는 쪽으로. 자라고 남는 것만 보내줘. 그게 얼마 됩니까? 이게 심각한 문제가 생길 때는 결국 물포도가 되는 거예요. 그런 많이 하는 중에 특히 이제 기비. 요즘 비료 많이 하죠, 지금. 땅 헐기 전에 하려고 뭐 요즘 많이 하는데, 기비에 주로 하는, 첫째 많이 하는 게 뭡니까? 포대거름. 포대거름은 다른 말로 무슨 거름? 최소한 50%에서 많게는 90%까지가 개분, 돈분, 우분 중에 이 세 가지를 조합해서 이렇게 들어있어요. 주로 우리가 많이 쓰고 있는 거는 지금요, 50%에서 한 70%짜리 걸 많이 쓸 거예요, 지금. 근데 그거 보시고 씁니까?
포대가름 구입할 때 그 속에 들어있는 가축분이 몇 프로 들어있는지, 톱밥은 몇 프로 있는지 확인하시고 주문하시냐고요. 몇 분 안 되시는 것 같아. 고개 끄덕이는 분이 몇 분 안 되는 거니까. 그냥 이웃에서 무슨 뭐 하면 좋아? 뭐 해? 그럼 불로 쓰는 거지. 기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요. 이것만 합니까? 이것만? 기비에 이것만 합니까? 어떤 사람들은 21다시 복합도 집어넣어요. 뿌려요. 원예용 복합은 물론이고 21다시 나랑 농사에 쓰는 복합비료 그걸 쓴다니까요. 추비, 알그름. 이 알그름 주로 NK를 많이 쓰죠. 우리가 NK. 그리고 질산칼슘도 조금 넣어요. 이 질산칼슘도 질산태 질소입니다. 질소제라고 칼슘이 결합되어 있는 거예요. 알그름도 주는 방법이 이제 여러 가지 문제입니다만, 어느 시기에 얼만큼을 주느냐가 문제예요. 양을 많이 달아놨으니 불안해. 안 익을까봐. 그래서 자꾸 그름을 더해요. 알 굵어 주는 거 봐가면 이웃집보다 내가 덜 굵어지는 것 같으니까 나 또 자꾸 하고. 자꾸 해요. 그러다 보니까 늦자람이 생기고, 오히려 늦자랄 수밖에 없는 조건이 만들어지니까 결국 나무는 자꾸 수는 줄줄 자꾸 나가는데 포도는 맛이 없고 당은 안 올라가고. 그리고 맛있는 포도 만드는 데는 식물성 아미노산이나 동물성 아미노산, 액비죠, 액비. 이 아미노산까지는 안 간 액비입니다, 사실은. 발효 액비. 이걸 주면 좋다고, 이걸 여기까지 계속 주잖아요. 감사비료도 문제가 됩니다. 감사비료의 참 뜻은요, 참별 농사할 때, 포도 다 따고 나서 남아있는 잎에서 양분을 만들어서 겨울을 잘 지내고 거의 되면 사용해야 될 저장 양분을 만드는 기간 아닙니까? 그래서 땅 속에 있는 비료를 포도 만드는 동안에, 포도 익히는 동안에 다 먹었으니 비료가 부족하니까 좀 더 주는 거예요, 이제. 저장 양분을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포도야 수고했다, 그동안에. 고맙다. 이래서 감사비료라고 그러고, 한자로 유식하게 쓴 말이 예비예요, 예비. 그런데 우리 샤이는 그렇습니까? 그럼이 다 오버돼가지고 포도 따고 났는데도 끝이 자꾸 나가고 있고, 썰이가 올 때가 됐는데 또 나가고 있고, 누렇게 단풍이 들어서 낙엽이 떨어져야 되는데 새파랗게 해가 그냥 얼어 죽어버려요, 이파리가. 이런 상황인데도 감사비료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 왜? 감사비료는 포도 따고 나면 줘야 된다 그러니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주는 거예요. 주라 그러니까. 밭대기 거래도 사실 문제입니다. 저는 밭대기 거래를 반대는 안 해요. 왜냐하면 농사가 많은 사람은 어쩔 수 없어요. 또 연세 드셔가지고 자기가 할 수 없는 사람은 할 수 없어요. 그냥 뭐 열매차로 팔아야지 언제 그걸 다 따가 자기가 출하를 합니까? 밭대기 거래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고, 힘든 농사 그대로 제대로 또 잘 수확해서 팔 수 있는 하나의 좋은 방법이긴 해요. 그러나 이 밭대기 거래 할 때도 계약할 때부터 아예 밭대기 사러 온 상인한테다가 다 결정을 맡기지 말고 언제까지 따지 마시오. 이 포도는 언제쯤이 돼야지 제대로 맛이 날 때니까 그때 이후로 땁시다. 이런 약속을 하셨어야죠. 그러면 아마 안 살락한 사람이 있을 거예요, 또. 네. 그 사람들은 맛이 있든 말든 비쌀 때 팔아야지 돈이 되니까. 또 하나는 우리 재배상의 문제입니다. 지금 제가 관행이라고 그랬는데, 관행. 우리가 농사 지어온 과거의 역사가 캠벨 포도입니다, 캠벨. 캠벨 포도는 골간이 좁은 거는요, 6자, 1m 80짜리도 있어요. 좁은 거는 옛날에 우리가 그렇게 농사 지었어요. 1m 80, 조금 길면 6자, 7자. 8자가 제일 넓은 간격이겠죠. 38은 24, 24m가 2m 40. 근데 대개 이제 그렇게 농사 짓다가 자옥으로 넘어오면서, 그렇게 좁은 데는 이제 없어지고, 적어도 2m 40 정도는 됐죠. 그런데 캠벨 농사 짓던 그 시설 그대로에다가 나무만 빼내고
자옥으로 바꿨어요. 그리고 농사 지었어요. 그런데도 농사가 되었던 이유가 뭐냐면 자옥은 씨 없는 포도를 만들었잖아요. 씨 없는 포도는 오히려 수세가 약간 세야지 열매가 잘 달려요. 잘 굵어져요. 그 무의 포도를 만들기 위해서 수세를 약간 높여준 겁니다. 그런데 자옥도 거봉이에요, 거봉. 왜냐하면 거봉에서 거봉 농사를 짓다가 거봉 중에 어느 한 가지에 보니까 너무 조숙된 가지가 열매가 달린 가지가 있어요. 가지변이죠. 그걸 잘라가지고 묘목을 만들어서 나무를 심어서 키워왔더니 거봉보다 빨리 익었어요. 이게 고묵이에요, 고묵. 이름을 바꿔서. 같은 거봉인데, 거봉에서 가지변이한 것 뿐인데, 고묵으로 이름을 바꿨어요. 흔히 우리들 하는 말, 올거봉, 올거봉. 근데 거기다가 이 고묵 농사를 짓다 보니까 거기에 또 조숙되는 가지변이가 생겼어요. 이걸 품종으로 고정시킨 게 자옥이에요. 그럼 자옥은 결국 거봉입니다. 사배체고 수세가 강할 수밖에 없는 품종이에요. 근데 변이가 되면서 수세가 조금 약해졌을 뿐이에요. 수세가 강한 품종들은 새로 나온 신초의 방향이 하늘 향해 서면 설수록 수세가 세져요. 웃자라요. 이걸 눕히면 눕힐수록 수세가 떨어집니다. 가지가 하늘을 향해서 서면 설수록 영양생장을 해요. 자라는 데만 많이 사용되어져요. 눕히면 눕힐수록 내년을 걱정하고 씨앗을 만들려고 그래요. 사과 농사밭에 가보셨나요? 가지에 이렇게 줄을 이렇게 달아놨잖아요. 그 줄을 단 이유가 뭔가 막 하늘을 뻗쩍 쓰지 말고 좀 누워져서 영양생장이 아닌 내년을 준비하는 생식생장의 자람조를 바꾸려고 그렇게 해놓은 겁니다. 배나무에도 그렇게 하고 많이 그렇게 해요. 그렇게 보면 포도나무도 신초가 하늘을 향해 서면 스스로 자꾸 자라려고 그래요. 자꾸만 자라려고만 했어요. 나무가 가지고 있는 양분을 자라는 쪽에 사용을 해요, 자꾸. 근데 이걸 눕혔어요. 각도가 내려오면 내려올수록 나무의 자람선은 둔해지고 마디마디마다 붙어있는 순들은 내년에 꽃눈을 만들고 생식생장으로 생장 자체가 바뀌어요. 성질이 바뀌어요. 그런데 수세 강한 거봉계 포도, 사배체 거봉계 포도를 캠벨하고 똑같이 하늘 향해 가슴 벌린 듯이 이렇게 세워놨어요. 수세가 약한 중간 정도 되는, 포도 전체 품종으로 한 중간 정도 되는 캠벨입니다. 캠벨은 넣어야지, 개화 전에 어느 정도 수세가 잡혀 있어야지, 개화 후에, 수정되고 난 후에 열매는 안 흘린다고요. 그래서 낮아야지 이렇게 되지. 주지 높이가. 그런데 캠벨처럼 똑같이 자욱을 그래 해놓으니까 맛이 안 들어요. 왜? 영양생장을 자꾸 왕성하게 하니까. 다시 말해서 착색기 이후에 자람새가 둔해지고 끊어져야 되는데 계속해서 자라는 쪽 양분을 소모하니까 열매 쪽으로 양분을 보내주는 양이 적어질 수밖에 없고 포도가 맛이 없는 포도가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 짓이 무슨 짓이에요? 뭐 했잖아요. 뭐 뿌렸어요? 미오비 뿌리잖아요. 미오비. 착색제. 맛이 안 들고 안 익으니까 착색제 뿌려가지고 색깔만 까만해가지고 내다 팔았잖아요. 그런 중에 샤인이 들어왔어요. 샤인이. 제가 자옥 포도농사 짓는 곳에 가서 강의를 하러 갔는데 어떤 사람이 그래요. 자옥은 그런 맛만 많이 해도 괜찮아요. 앉아서 객석에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말이 무슨 얘기냐? 자옥은 무액재배를 하기 때문에 씨 없는 상태로 농사를 짓는 거기 때문에 씨를 없애려면 수세가 높아져야 돼요. 그래야지 체내의 지베린 농도가 높아져요. 자체적으로 만들어내는 생장 호르몬, 지베린 농도가 높아지고 그래야지 씨가 없어지는 쪽으로 유도가 되져요. 이걸 활용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많이 해도 암만 많이 해도 괜찮다라는 얘기는 수정이 안 돼서 알이 잔알이 생기고 흐르지 않고 송이가 잘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 많이 해도. 그러니까 그런 많이 해도 괜찮아요. 그런 거예요. 알만 굵게 하면 끝납니까? 익어야죠. 맛이 들어야죠. 송이는 크고 팔도 같은데 맛이 안 들어요. 그래서 한 짓이 미오비 쳐서 빨리 딴 거. 그러는 중에 샤인이 들어왔어요. 자옥 농사 짓는 그 밭에 그대다가 나무만 빼내고 샤인을 바꿔 심었습니다. 먼저 도입해서 심은 사람들 얘기예요. 심으니까
자옥 심어서 농사 짓던 거 똑같은 방법으로 샤인을 농사 지었어요. 샤인은 수세가 더 세요. 수세가 강한 나무를 하늘을 향해 바로 올려 서듯이 각도가, 신초의 각도가 하늘을 향해 서니까 너무 잘 자라고 웃자라죠. 예. 웃자라다 보니까 덩치는 자꾸 커지고 달리는 열매도 덩치는 커졌죠. 그 처음에는 그렇게 많이 달 줄 몰랐어요. 자옥 정도만 달았어요. 양을. 이거 맛있네. 잘 익어주네요. 그러니까 조금 더 달고 더 달고 더 달고 자꾸 더 달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샤인은 심기 전에 퇴비를 많이 넣어야 돼. 소똥은 암만 많이 넣어도 괜찮아. 그럼 많이 넣고 시작해야 돼. 그런 얘기 들어보셨나요? 보세요. 막 거의 다 예, 대답 다 하잖아. 다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지금도 그렇게 알고 있는 사람이 있을걸요? 또 한 가지는 뭐냐? 비료를 많이 해가 수세를 올려야 샤인은 돈이 돼. 농사가 잘 돼. 그 소리도 들어보셨죠? 예. 이 농사는 무슨 농사냐 하면 눈으로 보는 농사예요. 여기까지는. 눈으로 보는 거는 농사가 잘 된 것 같죠? 막 송이 좋고 막 알 굵고 많이 달렸으니까. 그래서 그런 농사가 처음에 2018년도, 19년도 오면서 맛있는 포도 그대로 나올 때는 사람들이 잘 사먹고 했는데 그 이후에 이렇게 비료 많이 하고 알 크게 만들고 송이 크게 만들고 맛없는 포도가 나와도 맛있는 줄 알고 자꾸 사먹었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 입을 닫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금년에는 결국은 재구매가 10%도 안 되는 90%가 나는 더 안 사먹어 이제 샤인 끝이야 나하고는 이런 상태까지 왔다 이 말이에요. EC 전기전도도 EC가 18.5예요. EC가 아십니까? EC가 뭔지? 설명을 해드리면 우리가 토양을 떠가지고 센터에 갖다 맡깁니다. 토양 검증을 맡기죠. 그러면 일정한 무게의 흙을 일정한 양의 정류수, 잡물이 들어가지 않은 맑은 순수한 물, 정류수에서 풀어가지고 전기를 흘려봐요. 그럼 그 속에 들어있는 흙에서 풀어나왔으니까 흙 속에 들어가 있는 여러 가지 비료 성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런 것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전기를 잘 흘려요. 순수한 물은 전기를 잘 못 흘려요. 소금물에 짜면 짤수록 짜워지면 짜워질수록 농도가 높을수록 전기를 잘 흘려요. 지금 여기 달려있는 우리 그 등이 연극하고 할 때 보면 싹 밝아졌다 싹 깜깜해졌다 하는 그런 등 보셨죠? 이게 서서히 밝아지고 서서히 어두워지고 하는 이거를 요즘은 전부 다 저항을 이용해서 합니다. 스라이닥스라고 그래가지고 저항을 이용해서 저항을 많이 걸면 전기가 적게 흐르니까 어둡고 저항을 적게 걸면 밝아져요. 이렇게 합니다. 근데 옛날에 그때 나오기 전에 뭘로 했느냐면 단지에다가 고추장 단지 있죠? 요만한 거? 고추장 단지? 거기에다가 소금물을 진하게 풀어요. 소금물을. 그리고 제일 밑에 전극 하나 넣어놓고 제일 위에다가 저쪽에서 무대 감독이 큐를 보냅니다. 큐! 딱 보내면 서서히 밝아지게 그 전극봉 하나를 땅바닥에 있고 그 사이에는 소금물이 있고 서서히 내놓으면 차츰차츰 밝아져가지고 저 밑에까지 확 밝아집니다. 또 이제 끄적으로 신호를 딱 받으면 슬슬 싹 빼내면 캄캄해져요. 이게 무슨 말이냐? 물 속에 소금이라는 전도체입니다. 전기를 이어주는 이온화된 소금물이 들어있을 때는 물 속에서 전기를 연결해서 이어주는 전선 역할을 강하게 하느냐, 약하게 하느냐, 이 차이란 얘기죠. 다시 말하면 흙 속에 들어있는 비료 성분이 많이 들어있을수록 전기를 잘 흘려요. 그러면 거기에 나타나는 숫자가 높아요, 이렇게. 다른 말로 하면 토양 속에 비료가 얼마나 많이 있느냐 없느냐. 이 비료도 쓸모없이 돌아다니는 비료예요. 이 비료가 많으면 결국 토양 속에 비료의 농도가 높아지겠죠. 그러면
그 속에, 토양 속에 뿌리를 받고 있는 이 나무에 뿌리 속에 들어있는 용액, 수액의 농도가 토양 속에 있는 수액의 농도보다가 높으면 물이 어디로 가요? 토양 속에 들어있는 뿌리의 농도가 땅 속의 농도보다도, 땅 속의 비료의 농도보다도 진하면 물이 어디로 가요? 토양에서 진한 쪽으로 가죠? 그래서 빨아먹을 수가 있어요. 근데 반대로 토양 속의 농도가 진해요. 뿌리 속의 농도가 약해요. 그러면 물이 어디로 빨려갈까요? 예, 뿌리에서 토양 쪽으로 빨려나가요. 나무 뿌리가 물을 빨아먹어야지 나무가 삽니까? 물을 뱉어내야지 나무가 삽니까? 빨아먹어야 되죠. 빨아먹어야 되는데 우린 비료를 많이 해가지고 토양 속에 비료 농도를 진하게 만들어놨어요. 거기에 나무가 심겨있어. 새뿌리가 나오면 물을 못 빨아먹고 양분도 못 빨아먹어요. 물과 함께 올라가니까. 그러니까 뿌리는 상해서, 농해서 죽어버리고 나무는 차츰차츰 시들다가 결국은 말라 죽어요. 심할 경우. 이게 토양입니다. 그러면 이 수치, 여기 18.5입니다. 최고 수치가 얼마예요? 2 이하잖아, 2 이하. 2 이상 되면 문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옛날에 농촌진흥청에 원예연구소 쪽에 계신 포도 박사님한테 물어봤어요. 토양의 이씨가 어느 정도까지가 되면 나무가 장애를 받기 시작합니까? 물었더니 3.5 정도 되면요 20% 이상은 타격을 받고 있는 거래요. 이 이하는 말이, 이 수치 2 이하는 말이 아무 해가 없고 뿌리에서 자연스럽게 토양 속에 있는 물과 양분을 빨아먹을 수 있는 최고치의 조건이에요. 최고치 수준이단 말이에요. 2가 넘어서면 장애가 오기 시작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건 얼마예요, 지금 이거? 이 밭 어떻게 됐을까요? 이거요, 돈 좀 있는 사람인가 봐요. 땅을 사가지고 거기다가, 이거 보여요, 이거? 나무 심기 전에 소똥을 많이 넣어야지 나무가 좋아진다. 나무가 잘 큰다. 그래야지 포도 농사 잘 되고 많이 수확할 수 있다. 그 얘기를 듣고 이다가 소똥을 넣었는데 얼마나 넣었다고요, 이게? 5돈 차이 15분이에요. 15대분. 1500평에 75톤을 넣었다는 얘기다. 75톤. 한층 깔립니다, 한층. 그래가지고 아주 농사 잘 될 거라고 나무를 심어놨는데 나무가 순이 요만큼 나더니 그때부터 이파리 노래지기 시작하고 끝순이 말라들어가고 하더니 결국 다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토양 검사를 해봤더니 이런 결과가 나왔어요. 그래서 권하기를 이 밭에는 나무 심으면 안 됩니다. 새로 나무 심어도 또 마찬가지입니다. 하지 마세요. 그 권유를 받고 거기에 설치해놨던 하우스, 대형 하우스 다 뜯어서 다른 밭으로 옮겼대요. 얼마나 무모한 짓을 했고 얼마나 무식한 짓을 했습니까? 자기의 토양 속에 현재 상태를, 비료가 얼마나 들어있고 어떤 게 많고 어떤 게 모자라는 상태를 알고 비료 처방을 하라고, 그래 이걸 요구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거 이제 JP 인정받는 서류 맞추려고 내는 거야. 요즘 와갖고 이제 젊은 분들이 농사짓는 사람이 많아서 토양 검증서를 이용해서 자기 나름대로의 내 밭에 이쪽 밭하고 저쪽 밭하고 저쪽 밭하고 각자의 토양 검사한 걸 보고 이 밭에는 무슨 비료가 얼마나 더 넣어야 되겠다 말아야 되겠다를 알고 계산해서 그게 맞도록 처방해서 농사짓는 사람이 요즘 많아요. 척박한 토양. 척박한 토양이란 말은 비료가 많다는 얘기예요, 적다는 얘기예요? 비료가 적다는 얘기예요. 비료가 적어서 그런발 잘 안 받고 나무도 잘 안 크고 채소도 잘 안 되는 그런 땅에는 줄기는 작게 나가고 뿌리가 많이 생겨요. 왜? 식물이 지가 살려면 뿌리가 나가야 되잖아요. 그래야지 뭔가 자꾸 찾아서 물도 찾고 거름도 찾고 먹고 살죠. 그런데 비옥한 토양에, 거름이 많은 토양에는 줄기는 잘 나가는데 뿌리는 적어요. 모든 식물이요,
모든 식물이 건강하게 잘 자라고 좋은 양질의 결과물을 많이 만들기 위해서는 제일 첫째 조건이 뭐냐 하면 뭘까요? 뿌리가 제일 중요합니다. 온도가 올라가고 지온이 올라가고 싹이 나고 하면서 뿌리도 내리거든요. 이 봄에 처음 맞이하는 봄에 뿌리가 새뿌리가 얼마나 많이 내리느냐에 따라서 그 해의 농사가 결정이 돼요. 뿌리는 봄에만 내리는 게 아니잖아요. 봄으로부터 시작해서 쭉 내려다가 한여름에 더울 때는 잠깐 쉬다가 가을에 또 나와요. 이 새뿌리를 얼마나 많이 내리냐가 중요합니다. 굵은 뿌리 아무리 많이 가지셔도 아무 소용없어요. 이 굵은 뿌리는 단지 나무를 지탱하고 있는 것 뿐이야. 여기 끝에 새뿌리가 달려있기 때문에 필요한 것 뿐이에요. 중요한 거는 금년에 새해 올해 새뿌리 얼마나 많이 내리게 하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그거 관심 있고 농사 짓는다면요 1년차에 비료 그래 못 넣고 그렇게 웃자하게 안 키워요. 그거 한다면, 아는 사람이라면. 왜냐하면 1년차에 비료 많이 들어가고 물 많이 들어가고 웃자라면요 굵은 뿌리가 형성돼요. 처음부터 굵은 뿌리 끝에 새뿌리가 되고 또 그 끝에 새뿌리가 자꾸 나거든요. 그러니까 굵은 뿌리는 계속해서 이 나무를 캐내기 전까지는 유지하고 있고 자꾸만 굵어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맞죠? 새로 나온 새뿌리는 나왔다가 죽고 새로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굵은 뿌리는 안 없어져요. 그 나무가 죽기 전에는. 나무가 늙어지는 이유가 뭘까요? 나무가 빨리 늙는다. 어떤 나무는 30년을 가는데 어떤 나무는 10년도 못 가서 5년도 못 가서 나무 못 사게 됐어. 뭐가 중요한 원인일까요? 네, 잔뿌리가 없고 굵은 뿌리만 크니까. 나무가 뿌리를 통해서 빨리 올라가는 비료 성분에 거름 성분의 양분도 있지만은 이것보다도 더 중요한 게 뭐라고요? 탄수화물. 광합성 작용을 해서 만들어진 탄수화물. 이게 중요한데 나무를 처음에 심어가지고 만들 때 물도 적게 주고 비료도 적게 주고 첫 해는 열매 따는 거 아니잖아요. 나무를 단단하게 잘 키워놓으면 이 습성이 오래 가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잣집에서 외동으로 태어나가지고 어이야 니야 하면서 그냥 막 맛있는 거 좋은 거 다 해주면 키웠어요. 아무것도 못하게 하고. 이게 어른이 됐어요. 지 역할 제대로 할까요? 어릴 때 벌써 다 결정이 돼요. 습관이 결정이 되고. 그럼 우리는 어째야 될까, 어째? 이까지 왔어요, 이미 이까지 왔고, 앞으로 넘어야 될 산도 너무 많아요, 지금.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 이거밖에 없어요, 대책은. 맛있는 포도. 안 그래요? 나는 농사 짓게, 너는 농사 짓지 말고 포도 막 캐내. 그럴 사람 있나요? 그런다고 누가 듣나요? 우리 각자가 해결해 나가야 돼, 이제. 맛있는 포도. 먹어보면 다시 찾는 고품질 포도. 먹어보고 다시 찾는 포도. 비싸지만은 사 먹어보니까 진짜 맛있어요. 그래서 또 사요. 이걸 만들어야 돼, 이거를. 우리 집에 농사 짓는 게 하우스인데 일찍 안 해요. 불 때는 양도 1200평에 그 드럼통, 큰 드럼통 있잖아요. 한 개 정도. 그러니까 한 10드럼 정도. 이걸로 끝나요. 그리고 팔로도 어디로 파느냐 하면 주로 많이 나가는 게 택배입니다. 택배를 거의 팔고, 그 좀 처지는 것들은 또 이제 아름아름을 통해서 차로 갖다 실어서 300개, 500개 확 풀어버려요. 그리고 좀 뒤에 또 처지는 거 있죠. 그 어떤 수준인지 알겠죠? 근데 우리 거 포도 내면요, 다른 사람들 중품 이상 받아요. 그렇게 해도. 그런데 우리 포도 먹은 사람들 싸게 먹는 거 아니거든요. 4kg에 85,000원이면 쌉니까? 10월달까지 우리 거래 받았어요. 안 싸요. 절대 안 싸요. 우리 같으면 감히 손도 못 내밀어요. 그런데 사 먹어요. 맛있게 만들면요, 다 사 먹을 사람이 있어요. 그 얼마나 그 통로를 뚫어서 그 사람들 내 고기를 만드느냐가 문제지. 일단 내 고기 때문에요, 절대 안 가요, 딴 데. 왜? 신뢰가 쌓여있잖아요. 올해 날씨가 흐리고 해가지고
여러분도 고생 많이 했지만 저도 고생 많이 했어요. 착새끼 대가 익을 때부터 시작해서 흘린 날이 많았잖아요. 잘 안 익어. 그런데 알까지 좋으니까 더 잘 안 익어요. 그래서 8월 중순에 따려고 계획하고 문자 쫙 보냈는데 안 돼요. 잘 내가 봐야 17도, 16도 이렇게밖에 안 나와요. 그래서 못 땄어요. 문자 보냈어요. 도저히 내 양심상 이 당도까지 못 팔겠으니 여러분들께 못 드리겠으니 송금할까요? 다 예약을 했으니까. 그랬더니 거의 95% 이상이 괜찮아요. 맛있는 거 주세요. 그래서 언제부터 포도 땄는가 하면요. 9월 10일이 추석이었잖아요. 9월 13일이 월요일이에요. 9월 14일부터 포도 보냈어요. 추석 막 지나고부터. 보통 우리 농사 짓는 일반 수준으로는 왜 필요 없고 추석을 치웠다. 추석 전에 따지. 그랬을 거예요. 근데 왜? 나는 나를 믿어주는 고객이 있으니까. 난 걱정이 없어요. 시장 내는 거는 뭐 그냥 뭐 좀 덜 봐도 괜찮으니까. 그 사람들은 그래요. 뒤에 이제 뭐 문자로도 보내주기도 하고 홈페이지에도 뭐 이래 글을 올리고 하면 한선이가 내년에도 기다릴게요. 맛있는 포도 만들어주세요. 이 얘기예요. 이게 맛있는 포도가 최고입니다. 아무리 많은 경쟁자가 있어도 내가 맛있는 포도 만들어가지고 내 포도를 믿고 먹는 사람이 있으면요. 괜찮아요. 먹어보면 다시 찾는 고품질 포도. 비싸도 또 사먹게 되는, 또 사먹게 되는. 요새 맛없으면 안 먹습니다. 600평에는 5톤 미만이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당도 18도 이상, 자옥은 17도 이상, 18도, 17도.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요, 많이 달면 안 돼요. 송이도 650에서 750, 700g 내외. 알 크기도 15g 내외. 18g, 20g 크게 만들 하지 마세요. 일본 포도 보면요, 거의 다 13g에서 15g 정도입니다. 즉 13, 4g이에요. 2차 처리할 때 더 크리 푸른에다 안 넣어요. 지베리닌만 써요. 왜? 너무 알굴 그저가 맛없을까봐. 이렇게 해서 샤인머스켓 향이 나고 향이 살아있어야 돼요. 과피가 연해서 먹으면 입안에서 알맹이인지 껍데기인지 느끼지 못하고 그냥 삼키게 되는 포도. 이래야지 맛있습니다. 금년포도 대다수가 보면요. 대다수가 껍질이 두꺼워서 다 뱉어낸대요. 고품질 포도를 그나마 좀 더 많이 딸 수 있는 방법은 새뿌리가 발생해야 돼. 새뿌리 발생이 잘 되어야지 고품질 포도가 나오고 거기다 생산량도 따라와 준다는 얘기입니다. 고품질 포도. 뭐라고요? 뭐가 중요하다고요? 새뿌리예요, 새뿌리. 새뿌리를 잘 나오게 하려면은 토양이 부시감량이 높아야 돼요. 부시감량. 부시감량이란 뭐냐면 유기물을 우리가 땅속에 넣습니다. 유기물을 땅속에 넣으면 유기물이 미생물에 의해서 분해가 되기 시작해요. 근데 물론 넣기 전에 발효가 잘 된 걸 넣어야 되고 땅속에 들어가서는 분해가 일어나요. 이 분해가 일어나서 분해가 되고 잘게 쪼개져서 아주 작은 입자로 바뀌어졌을 때 이때가 부식이 됐다. 이런 상태의 것들이 많이 들어있을수록 토양이 좋은 토양이 돼요. 부식함량이 높은 토양은 어떤 토양 하면 쉽게 말하면 스펀지 같은 토양입니다. 스펀지를 물에 적시면 물에 적시기 전에는 스펀지 그 구멍 사이사이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공기가 들어있죠. 물에 담가서 물에 흠뻑 젖어지면 그 공간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물이 들어있죠. 그냥 맹토양은 그 안에 들어있는 공극이 작아요. 공간에 구멍이 적어요. 그런데 여기에 유기물이 들어가서 부식함량이 높은 토양에는 공간이 많아져요. 그래서 물을 적게 주면 공기가 많고 물은 적고, 물을 많이 주면 물이 많고 공기가 적고, 그리고 공기가 들어가 있으니까 스펀지처럼 구멍이 많으니까 뿌리가 숨을 잘 쉬게 돼 있어요. 산소 공급이 잘 돼요. 그래서 뿌리가 잘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뿌리 발생이 잘 하게 되고. 다시 말해서 이런 토양은 뿌리의 환경을 아주 좋게 만드는 토양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자면은, 부식함량을 높게 하자면은, 결국은 토양 속에 유기물을 많이 넣어줘야 돼, 유기물. 많이 넣어줘야 되는데, 땅에 유기물을 많이 넣어준다고, 줘야 된다고, 똥탭이 많이 넣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퇴비를 많이 넣어야 된다는 얘기래요, 이 말은. 퇴비는 두 가지 측면의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토양을 물리성을 개선시켜주는 능력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아까 말씀드린 뿌리의 환경을 좋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해요, 퇴비. 그래서 우리가 옛날 어른들이 그럽니다. 퇴비는 암만 많이 넣어줘도 괜찮아. 많이 줄수록 좋아. 이것은 그러면 그 속에 유기물 속에 들어있는 그러면 생각하지 않고 퇴비가 가지고 있는 땅을 개량시켜주고 좋게 만든 능력만 가지고 얘기할 때 이 얘기예요. 근데 우리 똥퇴비는 유기물의 그런 역할도 할 수 있는 것들이 있긴 하지만은 그와 함께 같이 들어있는 게 거름이 많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그런 걸 많이 넣는 얘기 아니고 질소질 함량이 적고 탄소질 함량이 높은 성질로 재료로 만든 퇴비. 어떤 퇴비일까요? 탄소질이 많다는 얘기는 어떤 재료일까요? 예, 나무죠, 나무. 우리가 부엌에다 불을 떼면, 지푸라기를 불을 떼면 뭐가 남아요? 재가 남죠. 나무를 떼면 뭐가 남아요? 숯덩이가 남죠. 불덩이. 우리 경상도 말로 인걸이라 그러는데. 벌겋게, 그죠? 이걸 꺼버리면 남는 게 뭐예요? 숯이죠, 숯. 예. 숯이 탄소입니다. 다시 말해서 퇴비를 만들려고 하는 그 재료를 불에 태웠을 때 숯이 많이 만들어지는 그런 재료들. 나무 중에서 어떤 나무가 숯이 많이 만들어져요? 참나무죠. 예. 오죽하면 참나무가. 그냥 나무가 아니고 참나무. 예. 참나무는 형태 그대로 남아요. 소나무를 불을 떼면요, 일부는 사그라지고 쏘게끔만 요래 남습니다. 그러니까 참나무로 만든 발효가 잘 된 퇴비, 이게 최고예요. 그런데 토양을 공기구멍이 많은, 공극이 많이 만들어지는 그런 좋은 토양으로 환경을 바꿔주는 게 최고예요. 그래서 우리가 퇴비 구할 때 그 속에 들어있는 건 아까 제가 각 가축분이 얼마나 들어있는 걸 보시라 그랬는데 그거와 함께 봐야 될 게 뭐냐면 톱밥을 몇 프로 넣는가. 톱밥이 많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좋은 겁니다. 거기에다가 더 좋으려면 냄새가 안 나야 되죠. 근데 냄새 나는 팁이 없더라고. 거의 다 냄새가 나. 자, 그러면 결국 좋은 땅은 어떤 땅입니까? 부식함량이 높은 땅인데 이 부식함량은 결국 유기물을 많이 사용한 땅. 이 유기물은 말씀드린 것 같이 탄질률이 높은 재료로 만든 발효가 잘 된 퇴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냥 많이 넣는 게 아니고 이런 퇴비라면 얼마든지 넣어도 괜찮아요. 문제는 이런 퇴비를 만드는 곳이 대한민국에 거의 없다는 얘기입니다. 거의 없어요. 이게 문제입니다. 농사 잘 짓는 사람들은 그 포구목 만들고 남는 그 끝다리 장가지들 있잖아요. 이걸 부셔서 파는 데가 있어요. 이거 사다가 자기가 집에서 1년 동안 만들어요. 내년에 집어넣을 걸, 내년에 농사 지을 거를 1년 전에 만들었는데 금년에 만들어 놓은 걸 내년 농사를 위해 쓰고 바로 그 자리에 내후년 농사 지을 퇴비를 그 자리에서 또 만들어요. 그렇게 해서 발효가 잘 된 이 톱밥 아니면 나무 부신 거, 나무 껍데기 이걸로 사용해서 농사를 짓는 사람이 있어요. 참 농사 잘 지어요. 그 사람 농사 짓고 있는 지금 성주에 참외 농사 짓는 분이 한분 그런 분이 계신데 그분 우리가 이제 나도 포도 주고 그건 참외를 나한테 주고 이렇게 서로가 바꿔먹긴 하는데 진짜 맛있어요. 이만큼 그냥 호박처럼 큰 참외도 맛있어요. 자, 왜 그러냐? 왜 유기물이 많은 땅은 샘뿌리가 잘 나오는가? 이게 일본 시마네 현에서 1998년도에, 86년도에 시험 결과입니다. 가로, 세로 높이 1m, 1입방메타 되는 양의 흙에다가 유기물을 100kg를 넣은 것과 100kg를 넣은 것과 200kg를 넣은 것과 300kg를 넣은 것 세 가지를 비교를 해봤어요. 실제로는 이렇게 못 넣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로, 세로 높이 1m 해봐야
흙이 이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여기 100kg를 어떻게 넣어요? 100kg 자체도. 그런데 시험을 했어요. 그랬더니 100kg 넣은 땅에서는 뿌리가 생산된 뿌리 양이 한 30g 정도 나왔고 200kg 넣은 데는 한 80g 나왔고 300kg 넣은 데는 한 180g 나왔어요. 몇 배입니까? 30g하고 180g 나와요. 다시 얘기하면 유기물을 많이 사용하면 할수록 새뿌리는 많이 내리더라. 새뿌리가 잘 나오더라. 뿌리 환경이 그만큼 좋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퇴비니까 뭐 그름으로 생각하고 주는 퇴비가 아니고 토양을 이렇게 좋게 만들고 새뿌리를 많이 만들게 해서 금년 한 해 좋은 포도를 많이 딸 수 있는 그런 땅을 만들게 하기 위해서는 나무 심기 전부터 좋은 퇴비를 많이 넣고 시작해야 되는 얘기예요. 소똥 말고요. 그렇게 한다고 막 아무거나 집어넣으면 절대 안 돼요. 이게 시험으로 실증한 겁니다. 예. 자, 그래서 맛있는 포도를 생산하려면 첫째는 흙이 좋아야 돼요, 흙이. 토양 부식함량이 높고 공극이 많아서 보수력이 좋은 스펀지형 토양, 이런 토양이 돼야 돼요. 유기물이 풍부한 토양, 유기물 함량이 3 내지 5 이상. 우리가 토양 검사할 때 제일 왼쪽에 보면 유기물 나옵니다. 그거 보면 25 내지 35라고 나오는데 그거는 1kg에 몇 그램 들어간 얘기고 지금 여기는 퍼센테이지입니다. 100g에 몇 g이냐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숫자를 그렇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유효토심, 뿌리가 들어가서 활동할 수 있는 토양의 깊이가 적어도 60, 배수가 잘 돼요. 배수. 이게 투수 배수라고 했는데 물 빠짐이 좋은 토양을 배수가 잘 되는 토양이라 그래요. 근데 물 빠지는 게 두 가지입니다. 건물이 떨어져가지고 비가 오거나 뒤쪽에서 물이 들어와서 줄줄 다 흘러내려갈 수 있는 건 경사만 잘 지어놓고 골만 타놓으면 잘 나요. 없어져요. 이거 말고 흙이 떨어져가 흙이 먹고 있는 물이 땅 속으로 스며들어서 없어지는 물, 이게 투수입니다. 자연 배수. 이게 잘 돼야 돼요. 이게 들어오는 물도 막아줘야 되고 토양 속에 먹고 있는 물도 쉽게 잘 밑으로 서려지고 없어져야 될 수 있도록 만드는 토양, 이런 토양이 돼야 된다는 얘기죠. 만약에 물이 잘 안 빠지는 토양이거나 지하수가 높아서 우리가 관정을 뚫어보면요, 관정을 파면 물이 올라와 있는 그 위치가 있어요. 우리 밭 표면하고 물이 있는 위치하고 이 높이가 얼마나 되느냐 얘기입니다. 이게 깊으면 깊을수록 배수는 잘 되겠죠. 이게 높으면 높을수록 물이 잘 안 빠져죠. 이게 적어도 1m 이상은 되는 게 좋겠다. 만약에 지하수가 높고 물도 잘 안 빠지는 토양이다. 그러면 두둑을 만들어서 두둑 위에 심어요. 그래야지 농사됩니다. 물 빼주기 잘해야 되고, 그 다음에 노지일 경우에 노지는 하늘에서 떨어지는 물이 그대로 땅에 떨어져서 흘러가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 논에서 만약에 논으로 사용하던 데다가 비가림 재배해서 포도를 심을 경우에는 그냥 그대로 로타리 치고 거기다가 준비해서 심으면 평지가 돼요. 평지. 논이었으니까 수평이에요. 그 물이 오면요, 물이 떨어지면 비가 오면 비가 한꺼번에 못 빠져나갑니다. 어느 정도 고여야지 빠져나가요. 그러면 배수가 잘 안 돼서 나무에 큰 영향을 미칠 수가 있어요. 하우스라면은 비를 안 맞으니까 평지가 돼야 돼요. 이 경사가 지면 높은 데와 낮은 데와 차이가, 온도 차이가 생겨가지고 대리 현상으로 온도 차이가 생겨가지고 낮은 데는 온도가 낮고 높은 데는 온도가 높아서 꽃 피는 시기가 달라져요. 높은 데는 빨리 꽃이 피고 낮은 데는 아주 늦게 피거든요. 우리 같은 경우에 약간 마른 목골로 이렇게 경사가 졌는데 그냥 그대로 뒀을 때는 15일, 20일 차이가 나요. 꽃 피는 차이가 시기 차이. 그래서 지금 강제 순환 팬을 돌려가지고 그걸 좀 줄이고 했습니다만은, 그래서 노지일 경우에 물이 고이지 않고 바로 빠질 수 있게 하려면 적어도 100m에 1m 정도는 경사를 두는 게 좋겠다. 이런 얘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토양 산도는 6.5에서 7이 돼야 돼요. 이때가 6.5에서 7 사이 여기가 거름을 흡수할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이에요. 산도가 너무 낮아서 5.5 정도 이하가 되면요, 인산을 잘 못 빨아먹어요. 그런데다가
아질산 가스가 발생해가지고 하우스 내에 가스 장애를 받을 수 있어요. 산도가 높아서 7.5 이상이 되면 칼슘이 인산하고도 결합해가 인산 칼슘이 돼버려요. 그 인산 흡수도 잘 안 되고 땅 속에서 암모니아 가스가 또 발생해가지고 또 가스 피해를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산도는 잘 맞춰져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이 이하가 돼야 되고, 토양의 균형 시비가 이루어져야 돼요. 칼슘과 마그네슘 카리의 비율이 10대 4대 1이 돼야 됩니다. 수치상으로 토양 속에 토양 검정 결과에 나와 있는 수치상으로 이런 균형을 이루어져야 돼요. 만약에 어느 하나가 좀 더 높으면 같이 좀 높아주는 게 좋고, 낮으면 같이 낮춰져야지. 하나는 특별히 놓고 다른 것들은 지나치게 많이 뚝 떨어지고 하면 균형 시비가 되지 않기 때문에 생리장애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 보시면, 여기 보세요. 여기 6.5거든요. 6.5가, 이건 7, 중성이에요, 중성. 토양 산도. 6.5에서 7 사이가 다 보면 통통해요.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좁아져요. 여기 제일 심각한 문제가 뭐냐면 인산입니다. 인산은 금방 확 좁아져요. 그래서 6.5에서 7.7 정도 되도록 산도를 유지해주면 토양의 양분 흡수가 가장 원활하고 원만하게 자랄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산성토양에서 일어나기 쉬운 미량요소는 인산, 칼슘, 마그네슘, 몰입된 미량 요소죠. 그런데 여기에 질소와 가리도 빠질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질소와 가리 역시 그래요. 여기 보세요, 여기 보면 질소도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좁아져요. 가리도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좁아져요. 황도 마찬가지. 칼슘, 마그네슘 전부 다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좁아집니다. 땅 속에 들어있어도 나무가 빨아먹고 흡수할 수 있는 양이 적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산도는 중요합니다. 중요하고, 그 다음에, 그렇다면은, 종합적으로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포도 농사 짓는데 가장 적합한 토양이 어떤 토양이냐? 사질 양토가 제일 좋아요. 양토. 모래가 섞여 있는 땅. 이 땅이 배수가 잘 되기 때문에 제일 좋아요. 수량도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땅을 관리를 잘못하면 미량요소 쪽에 부족함이 생겨서 맛이 좀 없어지는 그런 경향이 생겨요. 예를 들면, 논농사를 지었을 때 질땅에 농사 지으면요, 쌀이 찰기가 나요. 찰기. 기름이 졸졸 흐르고 찰기가 나요. 그런데 모래 땅에 농사 지은 벼는 통일벼처럼 퍼석해요. 이런 차이예요. 지하수 깊이 1m 이상, 유효토심 60cm, 유기물은 3에서 5 정도 돼야 되겠고, 퇴비는 완숙퇴비를 사용하자. 완숙퇴비는요, 땅에 들어가면 다 좋게 만들어요. 염류가 좀 높아도 좋은 완숙퇴비가 많이 들어가면 염류를 완화시켜줘요. 산도가 많이 떨어지거나 많이 올라가도 완숙퇴비가 많이 들어있으면 유기물 함량이 높아지면 커버시켜줘요. 이 유기물이 많이 들어가서 완숙퇴비가 많이 들어가서 땅속에 들어가면요, 결국 땅을 좋게 만들기 때문에 그 땅에 심겨져 있는 식물은 그만큼 건강하고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식물을 만들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미완숙퇴비는 넣으면 안 되는 겁니다. 사실은 미완숙퇴비는 쓰면 쓴 만큼 해를 끼치는, 해코지를 하는 이런 상태란 얘기예요. 지금 나오는 퇴비의 거의 대다수가요, 완숙퇴비 아니에요. 그 완숙을 시켜서 넣어야 되는데 그러려니까 그럴 만한 여유가 없죠. 또 힘도 들죠. 그러니까 있는 대로 까짓건 써보고 말자. 만약 그런 거 썼다면요, 발효제를 넣어가지고 발효시켜야죠. 토양 속에서. 화학성으로는 토양의 pH가 6.5에서 7, 전기전도는 2 이하, 아까 말씀드린 CC 용량 적어도 30에서 50까지 돼야 되겠다. 토양의 칼슘, 마그네슘, 칼륨, 이 적정 비율은 칼슘, 마그네슘, 카리디가 10대 3.5 내지 4, 1. 요걸 유지해 주는 게 건강한 식물을, 포도를 만들어 가는데 도움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시간이 꽤 많이 되는데 조금 쉴까요? 예, 그럼 한 5분만 쉬겠습니다.